자, 이번 시간에는 버터 스펀지 변리법으로 제조를 하는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거품을 올리는 공리법을 배워봤다면, 오늘은 흰자 따로 거품을 내고 노른자 따로 거품을 내서 두 가지의 거품을 섞어주는 형태인 변리법 제조가 되겠습니다. 자, 재료는 밀가루 그리고 설탕 A와 B가 있는데요. 각각 흰자와 노른자에 나눠 넣을 설탕이 되겠고요. 소금,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향, 그리고 버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란은 껍질을 포함한 무게의 900g 이상의 계란이 지급이 되고요. 계란의 껍질을 깨고 그 내용물만 900을 계량하신 다음에 흰자, 노른자를 나누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흰자, 노른자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란의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의 그람이 900이 넘는다면 노른자는 터트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흰자를 이용해서 그람을 빼서 맞춰주세요. 이제 흰자, 노른자를 분류해 보겠는데요. 흰자, 노른자를 분류할 때에는 노른자를 큰 볼에 그리고 흰자를 작은 볼에 담아 놓으시는 게 제조를 할 때 훨씬 편하거든요. 노른자 반죽에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볼에 노른자를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손을 이용해서요, 손가락 사이로 흰자를 빼내고 노른자만 옮겨 담습니다. 자, 이제 노른자와 흰자를 각각 거품을 올리는데요. 순서는 노른자를 먼저 거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흰자를 올려서 배합을 섞어주시는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두 개 다 기계 믹싱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는 손 믹싱, 하나는 기계 믹싱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노른자는 손 믹싱, 흰자는 기계 믹싱을 이용해서 계란의 거품을 각각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터뜨려서 풀어준 후에 노른자에 들어가는 설탕 A와 그리고 소금도 함께 노른자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노른자에는 소금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흰자에는 오로지 설탕만을 이용해서 계란의 거품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풀어진 노른자 위에 설탕과 소금을 한꺼번에 넣고요. 그대로 거품기를 이용해서 노른자에 거품을 올려줍니다. 변리법은 이렇게 흰자, 노른자를 각각 거품을 올려주지만 결국에는 흰자의 거품이 제품의 부피의 완성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른자의 거품보다는 흰자의 거품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노른자에는 지방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온도가 차가울 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할 때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절이나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서 살짝 중탕을 하기도 합니다. 중탕을 조금 해볼게요. 자, 이때 중탕을 할 때에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불꽃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중탕을 하면서 온도도 올려주고 노른자에 들어있는 설탕의 입자도 조금 더 잘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온도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이 녹아내리면서 훨씬 더 휘핑을 하기 좋은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꺼내서 조금만 더 휘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노른자의 거품이 완성된 거 확인을 할 텐데요. 노른자의 거품은 설탕이 많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연한 노란빛이 뜨면서 빡빡한 형태의 노른자 거품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노른자의 거품은요, 이렇게 올려놓고 잠시 방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거품을 올린 거고요. 이제는 노른자의 반죽하고는 달리 흰자는 거품을 올린 후에는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팬닝을 해야 될 원형팬과 종이재단은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형팬에 들어가는 종이는 바닥 4등분을 접어서 종이 한 장에 4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옆면에 띠를 세우는 종이도 역시 잘라서 만들어 놨습니다. 종이를 2장을 옆면에 두르고 바닥에 종이를 한 장 깔아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때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반죽이 부어지면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띠를 두르고 밑바닥 종이만 넣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노른자 반죽으로 와서요. 노른자는 이렇게 휘핑이 된 상태로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기계로 머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자의 거품을 올려볼 건데요. 흰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믹싱볼에 전량을 다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흰자에 들어갈 설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재료를 넣어서 거품을 올려진 상태를 머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머랭을 올리는 흰자의 설탕은 노른자처럼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탕을 넣지 않고 먼저 거품을 살짝 올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투명했던 흰자가 거품이 올라오면서 바닥이 비치지 않으면 전체 설탕의 약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탕이 들어가면 약간 출렁이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다시 안정을 취하면서 거품의 형태가 쭉 올라옵니다. 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조금 안정된 느낌이 나면은 2번째 설탕을 넣어주세요. 자, 2번째 설탕보다는 3번째 설탕의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도달을 합니다. 자, 마저 다 넣어줄게요. 자, 우리가 공리법에서 계란의 거품이 다 올랐는지 덜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변리법에서도 흰자의 머랭이 다 올랐는지 덜 올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랭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머랭 끝이 어떻게 휘는지, 그 끝이 짧은지 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머랭 끝이 조금 길게 휘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좀 덜 올라서 축축한 상태의 머랭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릴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랭 끝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예쁘게 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찍었는데 머랭 끝이 뾰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적당한 상태의 머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작업대로 가서 배합대로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올린 머랭과 노른자의 반죽과 나머지 재료 섞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른자의 거품은 머랭이 오를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는데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걱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나 바닥에 정리되지 못한 재료들을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재료를 섞도록 할게요. 자,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향을 같이 넣어 주시고요. 노른자 반죽에 먼저 아까 올려서 확인했던 이 머랭을 약 3분의 1 정도 넣어 주세요. 자, 머랭을 잘 섞어서 다시 한번 노른자에 들어있던 설탕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머랭이라고 하는 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밀가루가 조금 더 잘 섞일 거예요. 자, 이제 밀가루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밀가루 양 중에서 약 2분의 1 정도를 나누어서 먼저 섞겠습니다. 자, 계란 거품이기 때문에 역시 밀가루를 흩뿌려서 계란의 거품이 죽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밀가루가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란 반죽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조심해서 섞어주시고요. 더 이상 날리는 가루가 없을 때는 조금 힘있게 풀어서 반죽을 매끈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머랭을 넣도록 할게요. 머랭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머랭도 잘 섞어 주시고요. 머랭이 다 섞이면 나머지 2분의 1 밀가루를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란의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날밀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섞어주시고요. 밀가루가 어느 정도 계란 반죽에 섞이면 힘있게 풀어서 반죽을 매끈하게 잡아주세요. 자, 더 이상 날밀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남은 재료는 버터를 녹인 이 따뜻한 용해버터와 머랭, 나머지 머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재료 중에서 반드시 버터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마지막 머랭은 부피 조절용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버터를 넣어 줄게요. 버터는 계절이나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서 다 녹았더라도 상온에 꺼내서 차가운 상태일 경우에는
계란의 거품이 쉽게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버터를 계란 반죽 안에 섞고 있고요. 겉도는 버터가 없도록 충분히 섞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버터는 계란의 반죽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버터가 섞인 후에는 나머지 재료를 신속하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더 이상 겉도는 버터가 없으면 마지막 남은 머랭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머랭은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자, 머랭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배합에 섞도록 할게요. 네, 머랭의 양이 많다면 한 2번 정도에 나누어서 섞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부피 조절은 이 마지막 머랭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섞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반죽을 잘 살피면서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반죽을 섞을 때에는 누르지 마시고요. 반죽을 들어 올리면서 가볍게 섞어주세요. 자, 이제 머랭이 거의 다 섞여서 더 이상 얼룩진 반죽이 없으면 반죽의 무게를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품형 케이크는 반죽의 무게를 주걱으로 들어 올려서 부드럽게 리본 모양으로 떨어지다가 그 리본 모양이 천천히 사라지는 정도가 되면은 적당한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리본 모양이 너무 두껍게 떨어지거나 뚝뚝하고 떨어진다면 약간 가벼운 반죽이 되겠고요. 떨어지자마자 리본 모양이 금세 없어진다면 무거운 반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적당한 모양으로 떨어지고 천천히 없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3호 원형팬에 4개 나누어서 담을 건데요. 양 조절을 잘 해서 4개의 팬에 양이 균일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4개의 팬을 나누어 담고요. 4개의 양을 확인하면서 양 조절을 맞춰주세요. 자, 이제 윗면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요, 윗면을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아랫불 160, 윗불 180에 시간은 약 25분 전후로 해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안에 내용물을 넣어서 공간을 잘 띄워주시고요.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톤이 나고 가장자리 껍질이 약간 마른 듯하면 다 익은 건데요. 저는 한 1, 2분 정도 더 굽다가 빼도록 할게요. 자,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단면을 잘라서 속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리법으로 진행한 버터 스펀지 케이크는 가벼운 케이크로 속결이 스펀지 모양의 기공이 발생하고요. 두께감이나 부피감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빵의 껍질색과 부피감이 나와줘야 되는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터 스펀지 케이크 오늘은 별리법으로 제조를 해봤는데요. 흰자와 노른자에 각각 설탕을 넣어서 거품을 올린 후에 노른자 배합에 순서대로 재료가 들어가는 형태를 바로 별리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버터 스펀지 별리법을 응용해서 다음에는 소프트 롤 케이크도 별리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